안녕하세요, 수목입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세를 보인 지가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네요. 지난 영상에서 조정을 받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라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에도 제가 찍어놨던 선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 조정에서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길게 볼 때는 조정을 많이 받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에서 바로 반등하는 것이 가장 적게 조정을 받는 케이스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거래가 많이 됐던 87,000불에서 90,000불 근방, 대략적으로 요렇게 되겠죠. 여기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수준을 깬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리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의 딱 중간 정도가 이제 83,000불 수준입니다. 예. 이 수준까지 조정받는 이 정도의 조정들은 전체 트렌드를 깨지 않는 수준입니다.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69,000불 수준까지 깊게 조정을 받는 경우인데, 사실 이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큰 조정이 온다면 관심 가질 종목은, 자, 일단 큰 조정이 올까, 얼마나 조정이 올까, 앞서 말씀드린 그 수준이겠죠. 바로 짧게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나름 87,000불, 83,000불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상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동의가 돼야지 조정이 왔을 때 다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빠지니까 팔아야겠죠, 오히려. 조정이라는 말의 전제는 하락했다가 다시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을 때일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수목투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전제는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 의회 상원 의원이 모두 친크립토 의원들이 과점을 차지한 상태고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샘러 사이언티픽, 마라 홀딩스, 럼블, 일본의 메타플래니, 또 에너지, 오토모티브 기업인 리믹스 포인트, 중국의 또 데이터 마이닝 기업인 SOS, 이런 상장 기업들이 지금 죄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한 10개 기업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텍사스, 펜실베니아 같은 지방정부에서도 리저브 에셋으로 취득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 밴쿠버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5%까지 편입하자는 법안을 지금 의원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시간 전에는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1월 6일이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불과 20여일 만에 이렇게 엄청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우상향에 대해서 불안하다 하면 수목투브를 다른 영상들을 쭉 좀 더 보시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우상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전제를 동의한다. 반감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본격적인 강세 사이클에 진입한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크립토인이라면 상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전제하는 하에서 조정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 비트코인을 더 산다.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심플한 얘기죠. 좀 더 빠졌을 때 비트코인을 내가 조금 더 사겠다. 현금을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수목투브의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저축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비트코인을 더 산다라는 게 가장 좀 쉬운 전략이겠죠.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의 베타를 높인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의 베타를 높인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약간의 레버리지를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거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거를 고민한다면은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BITX, TU 이게 이제 선물로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를 추정하는 그런 이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이 기업의 주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갈게요. 앞부분에는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티커를, 여기는 하얀 색깔이죠. 하얀 색깔로 표시된 것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거나 ETF이고요. 노란 색깔로 표시된 것은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베타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현금이 의미 있는 수준에 없는데 좀 뭐랄까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럴 만한 시점이다라고 판단된다면은 뭐 비트코인을 이것으로 바꾸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2배 ETF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또 마이크로, 이건 제가 한 번도 소개를 채널에서 한 적은 없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일드맥스 상품 배당을 통해 가지고 좀 이익을 제공하는, 일부 이익을 배당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한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2-2라고 했는데 베타를 더 많이 높이는 경우겠죠. 이것은 이제 변동성이 높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배 ETF인 MSTU, MSTX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이 비트코인 2배 ETF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비교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베타를 높이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산다.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비트코인보다도 변동성이 더 큰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변동성이 더 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미국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일단은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까도 언급한 거죠. 그리고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채굴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홀딩스, 옛날 마라톤 디지털,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라홀딩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좀 비교하는 것들은 앞으로 제 채널에서도 조금씩 다루어 가고요. 그리고 또 12월에 있을 강의에서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어서 일단 주식을 산다, 이 정도를 일단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설명만 드리자면 이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상품에 가깝다라고 본다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출의 중심이 거래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설사 가격이 많이 안 오르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면 알트코인 거래도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켓이 열기가 더해질수록 코인베이스는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면이 본격적인 강세 사이클이 되면 이 비트코인 채굴주 또한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여기도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조금 축적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함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알트코인을 산다겠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상식이죠. 비트코인을 더 사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베타라고 해가지고 증시에 있는 것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도 증시에 있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 코인러라고 하면은 사실 상식은 이거죠. 비트 아니면 이더 아닙니까? 그죠? 이더, 솔라나, 리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것들을 그러면은 알트코인을 뭘 살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너무 종류가 많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2025년도에 알트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 이번 강세 사이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트럼프 수혜주 메이저 알트들. 두 번째, 밈코인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니까 정말 한번 리스키하게 베팅해보겠다고 하면 밈코인의 이 큰 파도를 또 놓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략 4가 이제 알트코인인데
어떤 것이냐, 이거를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기관들, 국가 단위에서, 기관 단위에서 어답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알트인가 라고 고를 때 마이너한 거 찾지 말고 메이저 알트 중에서 고르는 게 오히려 이번 장에서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알트코인 ETF들이 여러 개가 신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인덱스도 여러 기관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통되게 들어가는 알트코인들을 고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신청되고 있는 ETF들, 그리고 주요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것들 내가 못하겠다 하면 12월 강의 때 이 내용은 개별적인 종목들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을 산다. 마지막 전략, 밈코인을 산답니다. 근데 밈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밈코인은 이번 밈코인 슈퍼사이클에서 집중해야 될 테마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메이저 밈코인, 도지, 시바, 페페, 봉크 위프까지도 메이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코인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두 번째는 비트코인 체인상의 밈코인들. 이게 아직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됐지만 DOG라든지 펍스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포텐셜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AI 밈코인. AI는 굉장히 저변이 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되는 뭐랄까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밈코인, 대표적인 고트라고 제가 써놨지만 어떤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를 저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AI 밈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솔라나랑 이더리움 베이스 체인 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히스토리가 아직 그렇게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또한 제가 AI 밈코인에 관해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거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AI와 크립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제가 크립토를 계속 이 전략 산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의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전략 1, 2, 3, 4, 5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것들이기도 하죠. 비트코인, 그리고 또 베타를 높인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주식을 산다, 또 알트코인을 골라본다, 그리고 밈코인을 산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싹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좀 더 리스키한 쪽으로 이렇게 나름의 어떤 순서들을 정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좀 가져보고, 나는 위험 부담을 한 요 정도만 할 거야, 혹은 나는 조금 더 무리를 해보겠다, 아니면은 주식도 해보겠다, 알트코인들로 한번 좀 골라서 해보겠다,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가 마련해 드렸다면은 저는 제 목표를 오늘 이번 영상에서 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너무 좀 광고하는 것 같긴 한데 12월에 있을 고래 동공부, 아마 이 영상의 밑에 링크로 설명이 들어갈 텐데 그 스터디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